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두 번째 ASMR 영상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환영하는 입장이라기보단 클릭해주셔서 감사하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첫 번째 ASMR 영상을 처음에 올렸을 때는 봐주시는 분들이 많진 않았는데 그 영상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기한 걸 진짜 잘 때 듣는 사람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주기적으로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빗박이들 중에. 그래서 또 한번 어렵지만 해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착하지? 자야지. 자기로 약속해.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제가 말은 굉장히 적게 하고 바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 정리하는 게임 했었는데 댓글에 또 이야기하는 거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은 그냥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수다를 다 떨었는데도 그때도 안 자는 핏박이들이, 말을 안 듣는 핏박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좀 자그맣게나마 소품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본 적이 없고 이 마이크도 ASMR 마이크도 아니고 마이크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어설플 것 같긴 합니다. 어설픔 주의.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소근 소근거리면서 얘기할 일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밤에 앉아서 소근대려니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되네요. 왜냐면 우수 촬영할 때도 목소리를 키우고 하게 되지 목소리를 일부러 줄이는 일은 없거든요. 저한테 조용히 하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학생 때나 조용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옆자리 친구들이랑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히 얘기할 일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새롭다 뭐 이러한 이야기. 아무튼 오늘은 좀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것도 바닥이 났을 때는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좀 이야기할 주제 같은 거 없어? 미리 좀 물어봐 놨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것들, 뭐 내가 좋아하는 소리, 서운함을 다루는 법,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주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친구를 한 1년 만에 만나고 왔어요. 그 친구랑 1년 만에 만나고
왔어요.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한테 몇 없는 그런 소중한 고등학교 친구랑 수다도 많이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뭐 하나만 해도 사실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곧 3월이니까 다들 뭐 언제 이렇게 또 2달이 흘렀나, 2달이 다 지나버렸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원래 한 해는 3월부터 시작인 거 아시잖아요. 3월부터 한 11월까지가 한 해인 것 같아요. 1월이랑 2월은 그냥 뭐 설이다 아니면 새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뭐 다짐만 계속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것만 하다가 시간이 좀 확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고 11월까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완전 연말,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온 세상이 사실 놀자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뭘 하질 않아. 뭘 그렇게 많이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시간은 제 생각엔 3월에서 11월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본격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고, 저는 좀 그 특징을 알게 된 이후로 좀 1, 2월의 의미를 더 굵직하게 두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기 십상이니까 더 목표를 좀 세워요. 제가 목표를 많이 안 세우거든요. 근데 2월 안에 책을 5권 읽기를 목표로 세워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그냥 흘러가 버렸네? 라는 생각이 좀 덜 들고 내가 하려는 걸 한 2달이었구나. 열심히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최근에 소정이랑 한잔 했어요. 소정이랑 그 영상 같이 만들고 나서 제가 같이 시간 좀 보내자 해서 소정이가 또 고맙게 저희 동네에 오고 싶다고 해서 그 우소 촬영 끝나고 동네로 와줬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고탱까지 함께 해서 셋이서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일상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못 찍었네 그걸.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 돼, 할 얘기들이 은근히 좀 쌓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속 깊은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다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수다를 많이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느라 뭔가 갑자기 수다를 막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고 있는데 카메라 꺼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기도 했다. 왜냐면 나도 즐기느라. 그래서 그거를 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재밌었다는 그런 소식을 공유합니다. 바꿔살기가 잘 돼가지고 내 채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었구나.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채널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고 좀 채널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지고 고민이 살짝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해 주신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좀 다음 영상도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만들어서 좀 기대에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그냥 브이로그는 아무튼 그냥 브이로그를 좀 덜 찍게 된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두 가지 다 매력이 있고 두 가지 다 각각 좋아해 주신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뭐 어떤 거를 소홀히 하고 어떤 것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 둘 다 할 건데 일단 그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자꾸 일요일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에서 고민과 죄송함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그게 길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 시간이. 어떤 일요일 정규 업로드를 좀 풀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추구하고 싶은 더 만듦새 있는 영상은 제가 우소를 병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개가 제가 편집해서는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주말에 거의 못 쉬더라고요. 지난번에 태훈과 하루 바꾸기 했던 것도 설 연휴를 거의 3일을 바쳐서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한 3일씩 해서 나오게 된 영상이었거든요. 그 촬영본이 7시간 반이었나? 제가 짧게 절약해서 찍는다고 했는데 그 한 영상 촬영본이 7시간 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0분 정도로 자르는 데만 한 이틀이 걸렸고 그 이후로 자막, 기타 추가 작업이 하루 거의 1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 하긴 했지만 아무튼 조금 벅찬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좀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여러분을 재우러 왔는데 뭐 내 고민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날 그 수정이랑 회식했다는 거를 말하려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채널에 대한 고민까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아직 안 주무시는 거예요? 자야지. 얼른 자야지. 내일 주말이야? 내일 평일이야? 그럼 더 자야지. 저는 그 ASMR 영상을 혼자 살 때 한창 봤었어요. 그때가 ASMR 좀 더 유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봤나? 근데 확실히 혼자 살 때가 더 잠이 잘 안 왔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경쟁처럼 제가 맨날 먼저 확 잠들어가지고 언제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정말 잘 잡니다. 결혼의 순기능, 저한테는 혼자 있을 때 자려고 누우면은 좀 더 심란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누워서 자니까 좀
심란하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서 그런지 심적으로 덜 그냥 무서워서 그런지 저는 혼자 살 때 좀 무서운 날들도 있었거든요.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누가 갑자기 도어락 누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또 좀 오래돼가지고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은근히 그런 걱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좋아했지? 저는 입소리 이런 거는 별로 취향이 아니었고 저는 이런 립글로즈 소리 해볼까요? 마이크가 뭔가 잘 잡나?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좀 끈적거리면서 뿅 하는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화장품 소리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 태핑도 좀 듣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야 화장해줄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거. 피부도 이렇게 싹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빛. 이것도 좋은 소리가? 그냥 상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네, 좀 두들기고 흔들어 제껴봤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잠에 못 든 우리 말괄량이 핏박이들을 위해서 좀 더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좀 주제를 제안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랜덤으로 픽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하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 이야기일수록 더 잠이 오겠죠? 지금 다시 물어봐야겠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준 게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입니다. Who is me? I don't know me. 난 나야. 나다운 게 뭔데?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저를 잘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고, 제가 무서워하는 게 뭐고, 제가 어떤 거에 웃겨 하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좀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 신발이 좋아. 나는 이 음식이 좋아. 나는 이 색깔이 좋아. 이런 거를 그래도 잘 표현하는 아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객관적으로 누군가 나를 봤을 때의 내 모습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고 남겨주시는 감상 같은 걸 읽었을 때 놀랄 때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그게 부정적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지는구나. 그거에 신기했던 적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잘 알고 있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진짜 가감없이 피드백을 해줘. 그거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그래. 저희가 촬영하러 가는 길에 우소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살아보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태훈이 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그 영어 실력으로 막 이렇게 좀 세계를 누비면서 살고 싶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더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걸 하면서 살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갑자기 저를 팡 때리는 거예요. 저조차도 잊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망각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늘상 상기하면서 사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으로 봐주니까 내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저런 것도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성격 때문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약간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단지 조언으로만 들어봐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막 상처 주려고 억지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성희 너는 이런 점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성격이 굉장히 득이 되지만 이런 거에서 용기를 더 내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거는 나는 맨날 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잘 알 수밖에 없지만 은근히 전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보이는 뭐 장단점? 또 나니까 캐치를 못하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다. 어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심오하지, 지루하지, 자야겠지.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힘. 오. 말이 적은 사람의 깊이. 큰 소리와 큰 영향력은 다르다는 생각. 내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들. 뭐 이런 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더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조용한 사람의 힘. 제 주변에도 조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진짜 조용한 사람 대회 나가면 1등 할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 사실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고탱이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되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우리 아빠를 관찰한 결과 진짜 아버님은 정말 과묵하시구나를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삼 저도 맞아 우리 아빠 조용해, 우리 아빠 과묵한 사람이야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들이 한마디 했을 때 진짜 그 파워가 100마디 말 많은 사람들보다 더 세긴 한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게 좀 좋게 작용할 때가 있고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참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조용하면은 더 말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할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예로 들었지만 저희 아빠도 뭔가 어떠한 질문도 이렇게 가볍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이유가 신중해서 조용한 거더라고요.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도 허투루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좀 뭐 고민이 크게 있다,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자문을 구하기가 좋은 사람으로 딱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아빠 뭐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빠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알려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조용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는 시간에 관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세한 감정이나 그런 거를 분위기를 잘 캐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어렴풋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좀 가벼운 걸로 해볼까요? 요즘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것들. 또 생각해봐야지 될 것 같아. 생각났어요. 전 뭔가 버릴 때 좋더라고요, 요즘. 좀 집이 포화 상태라고 자주 느끼다 보니까 뭔가 좀 비워낼 때 너무 희열이 있달까? 그러면서 실제로 좀 많은 걸 안 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기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좀 덜 사고
좀 비워낼 때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막 이렇게 다 좀 정리를 하면서 막 필요 없는 것들 이거 내가 진짜 사실 1년에 한 번 찾지도 않는데 괜히 갖고 있네 하는 그냥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지? 기분 좋게 하는 것들? 늘 좋아했긴 한데 이번 겨울에는 특히 입욕제 넣고 그 목욕을 자주 했어요. 목욕물 받아놓고 입욕제 풀고 하는 걸 자주 했어요. 근데 비싼 거 말고 예전에 일본 가서 100엔짜리 잔뜩 사온 게 있거든요. 바스 솔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부담 없이 넣는 걸 좋아하고요. 비싼 거 막 러쉬 그런 거는 너무 스페셜한 날에 써야 될 것 같아서 쓰지도 못해. 그게 나한테 막 부담으로 막 와. 뭔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부담 없이 즐겁게 이렇게 퍼가지고 넣고 좀 뜨뜻하게 좀 웜한 게 아니라 진짜 좀 뜨뜻하게 몸을 지지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요즘 그것도 좋고 또 뭐 좋아하지나? 아까 밥 먹다가 더 오피스 봤거든요. 이미 몇 번씩 본 시트콤이지만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을 때 그냥 더 오피스 틀면 마이클 스캇이 재밌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요즘에 진짜 작은 것들인데 스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갑자기 또 스프를 아침에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거의 하루 건너서 계속 스프를 데펴 먹고 있어요. 토마토 스프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뭐더라? 무슨 브랜드지? 무슨 브랜드? 잠깐만. 거기 스프가 더 맛있는데 라쿠치나에서 이 미네스트로네 스프, 헝가리안 굴라쉬 스프, 밤 크림 스프 그런 거 끓여서 아침에 빵 푹 찍어서 먹는 거를 좋아를 합니다. 나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런 걸 좋아하고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고탱이 예전에 사놓은 캠핑용 침낭이 있어요. 오리털 들어간 건가? 거위털 들어간 건가? 이렇게 푹신푹신하면서 들어가서 자는. 근데 그거를 캠핑 가면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집에서 종종 펴가지고 추울 때 TV 볼 때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그게 진짜 너무 포근하고 너무 따뜻해요. 진짜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땀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체온을 올려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단점은 그걸 계속 피면 계속 말아서 접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것들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막 새로 산 치실이 막 기가 막히다거나 뭐 새로 바꾼 화장품이 아주 찰떡으로 먹는다거나 또 어떤 게 사소한데 기분 좋지? 막 진짜 띵곡을 찾아내가지고 아침에 막 등교할 때 출근할 때 그걸 빨리 들을 생각에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린다거나 근데 인생 사는 재미는 진짜 그런 거 같아 진짜. 갑자기 내가 막 어디 나가서 1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알아도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편의점에 있는 젤리가 잘 안 깔리는데 이 편의점에는 꼭 있어. 그런 거 내가 샀을 때 기분 째지고. 그리고 막 커피가 막 받을 때 그럴 때 기분이 막 치솟고. 그리고 뭐 별로 많이 안 잤는데 막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그럴 때도 기분이 좋고. 좋은 영화 봤을 때, 여운이 오래가는 그런 영화 봤을 때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거. 사랑이 느껴질 때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순간들. 아니 여러분, 벌써 1시간 넘게 떠들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잘 녹화가 됐는지도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걱정 마세요. 저는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긴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잘 잘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피글로그 기다려주시고, 근데 너무 애타게 기다리지 마시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일 테니까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많이 웃으세요. 그럼 굿나잇. 안녕. 안녕. 굿나잇.